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분기 국내 정기회의 사회를 맡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간사 이준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 현장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부총장님 그리고 회장님, 임원 여러분과 자문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방침으로 인해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로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진행 중에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2021년 1분기 국내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여러분께서는 회의 장소 앞과 화상에서 보이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국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행기관장이신 유동균 마포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사 개최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주평통 마포구협의회 임원과 자문위원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임원 여러분들 소개는 제가 다 소개가 끝나면은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다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김갑수 수석부회장님, 남현 제1지회장님, 서해석 제2지회장님, 이창환 부회장님, 이희성 부회장님, 전홍경 부회장님, 한기두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역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김우람 부회장님은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현우 기획홍보분과위원장님, 서동환 국민소통분과위원장님, 이고윤 여성분과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홍찬 청년분과위원장님 온라인으로 참석 중이십니다. 네, 자문위원단 중에서 오늘 도굴 위촉장을 받으실 강숙채 자문위원님, 문상목 자문위원님, 안대건 자문위원님, 이현행 자문위원님, 이재영 자문위원님, 조성민 자문위원님, 최성기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포구청에서 김종호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인길 회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박인길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자문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대면과 소수의 대면과 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정기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3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길어갑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삶을 멈춰버린 유례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아직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해서 극복의 시간을 좀
먼저 오늘 1분기 정기회의에 불철주야 바쁘신 부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석해 주신 대행기관장이신 유동현 부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의 관계는 교착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 평화통일사 활동 역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의장이신 대통령께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남북 합의 이행의 방안을 주제로 삼는 것과 같이 우리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도구를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남북 대화 재가동의 의문에 뜻을 담아 우리 협의회에서는 생활 속 평화 체감 전개 활동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평화통일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서는 교도보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자문위원님들은 솔선수범의 참여로 지역 주민들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가 평화통일 사업에 대한 공보와 여론을 수렴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평화통일 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민주평통 창설이 된 지 40주년의 기회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새로운 20기가 또 출범이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치의 자세로 상생의 길을 걷는 새로운 도의 길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기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보궐 자문위원들께서 오늘 7분 참석하셨는데 뒤늦게나마 이 위촉장을 전달하게 된 것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환영하고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13분이 위촉이 되셨는데 다 참석을 하지 못하셨지만 이분들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정말 참신하고 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다시 보내드리고요. 이분들의 평화통일 활동에 대한 기대를 저희들이 또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정기회의가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며 사무위원 여러분들께서 늘 행운이 깃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동균 마포군부총장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회를 얼마 만에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국민회를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 정말 반가운 분들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 먹는 것도 제약이 되고 소주 한 잔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구청장입니다. 2021년 정기회의에 초대해 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박인길 회장님과 여러 자문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2019년 9월 출범한 이래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국민 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는 차곡차곡 축적되어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마포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에서
지역의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폭넓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시는 훌륭한 분들을 새롭게 의원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촉장을 늦게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의 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박인길 회장님과 자문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구청장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위촉장 및 임명장 전수식입니다. 진행관계상 시간 영상에 취소하겠습니다. 네, 호명 받으신 자문위원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와주시고 위촉장을 받으신 다음에 기념 촬영 후 태극기 쪽에 조금 잠깐만 대기해 주시면은 전체가 받으신 다음에 한 책 기념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모발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전수식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을 대행하여 대행기관장이신 유동균 마포구청장께서 전수해 주시겠습니다. 배지는 강인규 회장께서 직접 달아주시겠습니다. 먼저 강석채 자문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강석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자문위원회 위촉함 2020년 10월 19일 대통령 문재인 대행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문상묵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네, 문상묵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문상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안대건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대건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안대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현행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촉장 이은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이재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조성민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조성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최성기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기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위촉장
최성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구술전 제가 받을 순서인데요. 네, 요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적 이준희 서울 마포구협의회 간사입니다. 이렇게 드려야 돼? 네. 이 결정을 이렇게 펼쳐서 좀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가까이 좀 서주세요. 조정님하고. 가까이 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부총장님 일정 관계로 임원 여러분께서도 기념사진 같이 좀 항상 찍으시죠. 네,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쩔 텐데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 뒤에 있어요. 정장 하셔야 되겠다. 저 정장을. 아니, 그냥 이쪽으로. 안쪽으로 해야 돼. 저거 가져오면 되세요. 양쪽에 의자 하나 더 치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자 하나 치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 어깨 사이사이 올라갔고요. 어깨 사이사이요. 네, 좀 가까이 서주세요. 왜 커장면 안 오셔? 이리 와! 날씬하게 커장면 안돼. 네, 좀 가까이 서주세요. 윤호건 김정호 과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민주평통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민주평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이번 마포구청의 단일점 방송 기념 촬영을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시고 공조 축하해 주신 부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장례를 정돈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장님께서 다음 일정만대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풍성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전분기 의견 수렴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추가하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분기 의견 수렴 결과 보고입니다. 민주평통 중앙사무처에서 제공해준 PPT 자료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략히 영상을 보시면서 간략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 대주제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방안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종전선언 실천을 위한 우선적 필요 조치에 대해서 총 5,479번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상위 10대 과제로 국민적 지지 확보, 국제사회 지지 확보, 한반도 비핵화 협상 추진, 남북관계 개선,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이 같은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에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K-POP 스타들의 음악 예술 활동에 종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반영하자는 독창적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적 함의입니다. 종전선언은 70여 년간 지속된 한반도 안보 질서가 새롭게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확산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4분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와 자문위원회 88%는 한반도 종전선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국민의 36%와 자문위원회 11%는 종전선언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참고로 민주평통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인 종전선언 촉진에 의한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상위 10대 과제로 종전평화선언 캠페인 실시, 유관국 비정부 대상 공공외교 추진, SNS를 활용한 지지선언, 종전선언 서명운동, 종전선언 필요성 교육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외에도 소수 의견으로 남북 민간 협력 촉진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책적 함의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 촉진 활동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의 표출입니다. 민주평통은 한반도 평화선언의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종전선언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주평통은 해외 조직을 활용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주제인 2021년 민주평통 지역회의 협의 활동 방향과 과제에 대해 총 41,231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상위 10대 과제로 민주평통 활동 홍보, 종전평화선언 캠페인 실시 및 결의명 채택, 지역 주민과 교류 프로그램 개발, 평화통일 행사 추진, 소규모 및 분과별 활동 강화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지역협의회 간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의 응답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입니다. 올해 민주평통은 창설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국민적으로 더 가깝게 다가가는 활동을 통해 민주평통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방식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교류의 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는 지역협의회, 지역회의를 거쳐 민주평통의 역량 강화로 이어집니다.
자문위원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협의회 차원의 소규모 분과별 활동을 강화하여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1분기 대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남북 합의 이행 방안으로 지난 2월 4일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배경으로는 첫째, 1월 북한의 8차 당대 이후의 정책 변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의 현안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멈춰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루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합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은 기존 남북 합의 이행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3주년이 됩니다. 한반도의 다시 따뜻한 봄날을 기약하는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해법 모색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문위원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상임위원회 정책 건의 보고서에 반영되어 의장께 건의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드린 그 정책건의 주제 설명에 관해서 사무처에서 제공해 주신 동영상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석 20번입니다. 이번 1분기 정기회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남북 합의 이행 방안입니다. 지난 2020년은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인당 GNI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 7개국 반열에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 국민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인내와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극복의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듯이 2021년은 회복과 포용을 통해 위대하게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멈춰진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에도 회복과 포용, 도약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평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도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반도 정세는 우리에게 쉽사리 봄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대북 적대 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1월 20일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활동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대북 정책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의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 논의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중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도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또한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대화를 제안하는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는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 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 안보, 생명 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올해 주요 업무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의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나아가 서울, 평양, 상주 대표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역협력 등의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남북회담을 재개하여 분야별 합의 이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보건, 환경, 재난대응 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군사 분야 합의 이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비핵화 평화체제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평통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올해 민주평통은 남북관계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 간에도 일상을 회복하고 이제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깔려 있습니다. 우선 남북 협력만으로도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 창의적 제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의지 표출로서 한반도 종전선언 온라인 서명운동 추진을 위한 평화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관련 기획사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대전환의 여건을 마련하고 그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일에 있어 국내외 2만여 주요 인사로 구성된 민주평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1분기 주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남북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책 건의 발표를 하는 시간입니다. 네, 사상의 특성상 모든 분들에게 토론의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깊은 양해 말씀 구합니다. 대면 회의 장소가 확정하는데 조금 이동적인 부통이 있어서 좀 급하게 일단 김갑수 수석 부회장님과 온라인으로 김호란 부회장님 두 분의 정책 제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수 수석 부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포협회 수석 부회장 반갑습니다. 금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19기 민주평통 2021년 1분기 국내 정기회의가 쉽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1분기 국내 정기회의가 대면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필수 인원 외에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힘찬 발걸음은 변함없습니다. 저는 오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남북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한 정책 건의를 2021년 사업계획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는 민주평통이 출범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강산이 4번이 바뀐다고 하는 세월을 건너온 민주평통은 현재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재진전을 위하여 비상한 각오와 혁신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평통의 역사는 곧 평화통일의 역사요, 평화통일의 최선도에는 바로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평화통일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고 비상한 각오로 자문위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주평통과 자문위원들은 자치분권형, 협치형, 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매진해야 합니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마포구의 지역평화통일시민단체, 지역경제인, 교육자 등과의 긴밀한 교류 및 협의를 통하여 평화통일시민시대에 대비하는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마포구의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응원, 지원하고 동시에 마포구의회는 민주평통 마포구협의회 사업을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민주평통과 자문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자문 역할과 실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상시적 자문뿐만 아니라 분야별 정책 자문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종전 평화측정 세결 캠페인 2032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이런 활동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호주가 유망 개최지로 부상했다고 합니다만 아직 정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설령 2032년이 안 된다면 2036년, 2040년 공동 개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21년 마포구 협의회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21년 일본역 자문위원 연수, 2021년 평화통일시대 시민교실, 마포 청소년 평화통일공감 UCC 공모전,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의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마포구 협의회 국내의 지역협의회와의 자매결연, 업무 제휴도 적극 추진하여 국내 네트워크를 튼튼히 구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남북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한 정책 건의를 2021년 민주평통 중점 사업 방향과 마포구 협의회 사업계획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수석부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우람 부회장님께서 이 코로나19 방역 예방 활동 단계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참석 중이십니다. 김우람 부회장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정책 제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문위원 여러분. 혹시 제가 발표하는 동안에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발표 끝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19기 민주평통 2020년 1분기 국내 정기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현재 국립암센터대학원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코로나19 대비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자문과 학회,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저희 기관인 국립암센터의 평화의료센터 센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남북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 정책권위들 방역 보건의료 협력 중심으로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상태이며 북미 관계 역시 당분간 나아질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내부 결속과 경제 문제 해소,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외부와의 대화나 교류 등이 전면 차단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하여 자문위원 여러분과 각계의 국민, 정부, 국회, 사회 각계의 모든 역량을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평소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코로나19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해 오면서 느낀 소감을 포함하여 정책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안전 현황과 유의점을 간략히 보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3차 유행 확산의 정점은 지났지만 연일 3,400명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언제라도 다시 유행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경각심을 갖고 확진자 발생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3억 회 이상의 백신 접종이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도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어제까지 44만 7천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65세 미만의 요양병원들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또 의료진들이 접종을 받고 있지만 아마도 곧 이제 3월 내에 65세 이상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의 1차 목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약 1천만 명의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진 접종이 6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경각심을 늦추었다가 환자가 폭증하게 되면 백신 접종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올 가을까지는 가능한 조심스럽게 현재의 방역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순조롭게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백신 관련 가짜 정보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백신과 관련해서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번 주 월요일 아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혹시라도 몸살기나 두통이 생기면 먹으라고 타이레놀을 줘서 챙겨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접종 부위도 만져봐야 조금 아픈 정도입니다. 작년 가을에 맞은 독감 백신보다도 안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아프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안 아픈 사람 이야기는 관심 있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사람들한테 전파가 안 되고 뭔가 증상이 있다는 이야기만 더 전파되고 확산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젊은 사람일수록 면역 반응이 좀 세게 나타나서 증상 발생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걱정 마시고 순서가 되시면 빠르게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잘 관리하여야 동북아 보건의료협력회, 남북한 보건의료협력도 보다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코로나19 방역 보건의료협력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남북한 감염병 협력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여기서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의 협력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19 팬데믹과 백신 접종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탈북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포구에서 탈북민과의 대화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자담회 같은 것을 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월 1회나 또는 분기별로 정례화해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정책 건의를 방역 보건의료 협력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과 비핵화, 남북교류 협력 전면 전개 등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우라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한 2분 정도 이내에서 해 주십시오. 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여건상 일정 관계상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지회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또 여건이 되면은 또 추후에 김우란 부회장과의 자리를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정책 건의는 취합하여 사무처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21년 협의회 사업 계획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 일정에 맞춰 공문, 문자, 메시지 등으로 다시 공지할 예정이니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행사 적극적인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1분기 국내 정기회의가 오늘 3월 10일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권역 자문위원 연수가 4월 15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권역 지역협회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포함한 자문위원 연수인데요. 이번 행사는 마포구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월 평화통일시대 시민교실이 현재 준비 중입니다. 중앙사무처에서 삽승이 일하게 되면 자세한 안내 일정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2분기 국내 정기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6.25 참전 유공자 위문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마포 청소년 평화통일 공감 UCC 공모전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UCC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8월에 독립 유공자 및 유족 위문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에는 제20기 출범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3분기 국내 정기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올해 4분기 국내 정기회의를 끝으로 올해 주요 행사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행사 등이 있는데요. 이건 또 일정에 맞춰 자문위원분께 안내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지사항 안내 전에 행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남북 교류협력 분과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 분과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문상목 자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도 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임명장 문상목 위 자문위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제19기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3월 1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회장 박인길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행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공지사항 안내입니다. 4월 10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관역, 공로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6개 협의회 합동자문위원 연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포구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분기 정기회의 설문지를 회의 종료 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작성을 하신 후 내일까지 행정실장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함께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께 기쁜 이탄이가 DMZ 평화기에 건데 이야기했어요. 예. 원래 13일 토요일 DMZ 평화공감 대행진이 강원도 고성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관계로 인하여 중앙사무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된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4월. 예. 추후 행사가 재결정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다시 자문위원 여러분께 안내 메시지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해주신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분기 국내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